2025년 6월 20일 새벽 5시 산자락은 짙은 물안개로 잠겨 있었습니다. 75 윤말순 할머니는 핫팩처럼 따스한 이부자리를 정리하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된장찌개를 약불에 올려두고 텃밭으로 나선 그녀는 숨 쉴 때마다 서늘한 공기가 폐끝을 간지린다고 느꼈습니다. 남편 강일만이 타계한 지도 어느덧 10년이 지났지만 새벽마다 상추잎을 어루만지는 일상은 변하지 않았어요. 호스를 잡은 손이 밤머리에 이르렀을 때 담장 아래 풀숲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처음엔 길고양이려니 했지만 곧 땅 위를 기어오르는 검고 굵은 형체가 고개를 들었어요. 길이 한자 반쯤 되는 구렁이였습니다. 할머니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지만 이상하게도 비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눈이 맑아 보였고 어디선가 본 듯한 의연함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구렁이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몸을 S자 모양으로 틀어 담장 옆 낡은 돌무더기 앞에 멈춰 섰어요. 그 돌무더기는 할머니에게 낯설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생전 남편이 종종 들려준 이야기 속에서 시아버지 강만규가 전쟁에 나가기 전 이 담장 곁을 자주 지키곤 했다며 손으로 가리키던 자리였죠. 그래서일까요? 돌더미를 바라보는 구렁이를 보자 오래 묻혀있던 기억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구렁이는 꼬리 끝으로 돌 하나를 툭 건드렸습니다. 되돌아오지 않는 듯한 고요 속에서도 뭔가를 재촉하는 듯 했어요. 할머니는 갈팡질팡하다가 작은 괭이를 가져와 돌을 조금씩 걷어냈습니다. 젖어든 흙이 드러났고 표면이 다른 곳보다 스펀지처럼 푹 꺼져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생각하며 더 파내려갔을 때 괭이날이 딱딱한 물체를 긁었습니다. 서늘한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손으로 흙을 털어내자 희끄무레한 둥근 형체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구멍이 송송 난 사람의 두개골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옆 끈에 매달린 녹슨 쇠조각 하나가 흙 속에서 반짝였어요. 떨리는 손이 쇠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글씨가 보였어요. 강만규 1929. 그 순간에도 구렁이는 담장 앞에서 눈을 깜빡이며 가만히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윤말수는 고개를 떨군 채 속삭였어요. 아버님, 여기에 계셨습니까? 가슴속 깊이 묻혀있던 한 줄기 예감이 현실이 되는 듯 했습니다. 새벽 들녘을 스치는 바람이 낡은 담장 사이로 스며들었고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가족의 비밀이 조용히 숨결을 틔우기 시작했어요. 경찰차 2대가 봉화마을로 굽이굽이 올라왔습니다. 오전이라도 아직 안개가 걷히지 않아서 사이렌 불빛이 흰 연기 속을 천천히 헤치고 들어왔지요. 말순 할머니는 대문 앞에 서서 손끝을 떨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도 두개골과 군번줄이 땅 위에 드러나 있었고 구렁이는 담장 모서리에서 여전히 검은 비늘을 햇살에 비추고 있었어요. 수사관들은 먼저 구렁이를 향해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긴 막대기로 풀숲을 툭툭 두드리며 조심스레 자리를 비켜달라고 했지만 구렁이는 소리 없이 몸을 틀어 조금 떨어진 감나무 그늘로 물러났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현장을 지키겠다 선언하는 듯 보여 수사관조차 소리를 낮추어 이야기했어요. 감식반은 파낸 구덩이 주변을 하얀 폴리스라인으로 둘렀습니다. 유골과 함께 묻혀있던 녹슨 금속 단추, 군번줄을 하나하나 증거 봉투에 넣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땅의 습기가 유골을 퇴색시켰지만 두개골 외벽이 생각보다 온전해 전문가가 놀랐습니다. 할머니는 대구 감식반 팀장에게서 간단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전사자일 가능성이 크다. 곧 국군 유해발굴 감식단이 다시 오겠다고요.
팀장은 검사 결과가 나와야 확정되지만 군번줄 각인만으로도 625 참전 병사임이 유력하다고 말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긴 숨을 들이켰습니다. 남편 강일만이 살아있을 때 늘 꺼내보던 낡은 사진이 가슴을 찌르듯 떠올랐어요. 사진 속 인물은 전쟁 직전 담담한 눈빛으로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군번줄과 유골은 임시 보관함에 옮겨졌습니다. 감식반은 땅속 흙과 식생 샘플까지 채집했어요. 남겨진 흙냄새 속에는 오래된 녹과 핏빛 금속이 스민 듯한 냄새가 머물렀습니다. 일생 동안 복작복작 내려앉던 새소리가 그날만큼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해가 중천을 지날 때쯤 수사관은 다시 한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유전자 검사와 기록 대조가 필요하니 최소 며칠은 걸린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골이 국가유공자라면 절차에 따라 보훈처가 나서게 될 거라 말했어요. 작업 인원이 철수하자 마당 한복판이 텅 비었습니다. 폴리스라인이 바람에 흔들렸고 빈 구덩이는 푸르스름한 흙빛만 드러냈습니다. 할머니는 기어이 들어앉아 두 손으로 흙 한 줌을 어루만졌습니다. 흙알갱이 사이사이에 오래된 녹과 싸늘한 비밀이 고스란히 스며 있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회한과 안도가 뒤섞여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구렁이는 감나무 그늘에서 몸을 기어 올려 다시 담장 위로 나타났습니다. 석양빛이 비늘마다 비껴서 검은 몸통이 구불구불 금빛 윤을 띄었습니다. 구렁이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듯 고개를 들더니 마치 역할을 마쳤다는 듯 숲길 너머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그 길에는 아직도 안개가 자욱했지만 할머니는 뚜렷이 보았습니다. 검은 그림자가 완연히 사라질 때까지 자신 역시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저물 무렵 마을은 이전과 다르지 않은 저녁 풍경을 맞았지만 윤말순의 마당은 전혀 달랐습니다. 훈풍 속에는 오래전 총성이 남긴 잔향이 섞여 있었고 공기에는 70여 년의 시간이 눌러놓은 무게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창문을 닫으며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곧 집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바람 한 줄기가 담장 너머로 파고들며 대답처럼 잔잔히 흔들렸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밤이 내려앉았습니다. 강원도 DNA 감식센터에서 전화가 걸려온 건 비 오는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비닐하우스 고추순을 따던 윤말순은 장화를 벗지도 못한 채 마당을 뛰어들어왔지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골은 강망규 상등병과 99.9% 일치합니다. 국가기록과 군번, 혈연 모두 일치한다는 보고였어요. 며칠 후 보훈처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그리고 군 관계자들이 윤말순의 집을 찾았습니다. 집 안작은 좌식 탁자 위엔 감식 보고서와 유해 반환 동의서 그리고 국립묘지 안장 절차를 안내하는 서류가 차례로 놓였습니다. 담당자는 말했습니다. 국가가 모시겠습니다. 돌아오셨으니까요. 이제 정식으로 전사자로 기록되셨습니다. 그 말을 듣자 할머니는 왈칵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 앞마당에서 그렇게 오래, 그렇게 조용히 혼자 계셨다니요. 더군다나 그 긴 세월 동안 누구 하나 그의 존재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채 계절만 덧없이 흘러갔다는 게 가슴을 찢듯이 아팠습니다. 국가 기록에는 전쟁 직후 실종, 추정 전사 처리로 되어 있었지만 공식 전사자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가족이 생존에 증언하거나 군번줄 등 증거가 발굴되지 않는 한 이름은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윤말순이 서명한 동의서가 접수되자마자 전산 기록은 실종에서 전사로 바뀌었고 그의 이름은 다시 병적부에 올랐습니다. 며칠 뒤
마을 보건지소에선 간이 추도식이 조촐하게 열렸습니다. 흰 국화 몇 송이, 군 제복을 입은 병사 둘, 그리고 유골이 담긴 작은 상자. 말수는 헌화하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외롭지 않으시겠죠? 구렁이도 그날 이후 다시는 보이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자리에 멍석처럼 남은 흔적 하나가 아직도 그대로였어요. 담장 옆 돌무더기 아래 어딘가 여전히 온기가 남아있는 듯했죠. 며느리와 손자들도 장례식에 참여하겠다고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작은 추모식이 끝나고 윤말수는 국립묘지 안장을 위한 최종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병역 기록은 상등병 강만규로 복원되었고 그의 이름은 625 참전 희생자 명단에 정식으로 편입되었어요. 누군가의 기억 속 잊힌 이름 하나가 이제 다시 나라의 품으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국가유공자 가족증 발급과 보상금 문제, 남겨진 군용 신분 확인 절차 등 실무적인 절차는 아직 남아 있었지만 할머니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제서야 가족으로서 책임을 다한 것 같았습니다. 70년을 돌아 한 사람의 이름이 비로소 자리를 찾는다는 것은 단지 관청의 일이 아니라 한 시대가 남긴 죄송함을 덜어내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말수는 다시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별은 흐렸지만 땅은 평온했습니다. 바람이 다시 한번 돌담을 스쳤고 구렁이의 긴 그림자가 문득 그려졌습니다. 다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존재가 오랫동안 지켜주었던 것 같았어요. 이름이 돌아온 자리는 그렇게 조용하고 단단했습니다. 강만규 상등병의 유골은 국립묘지로 옮겨졌습니다. 단정한 군복 모양으로 접힌 태극기, 투명 봉인에 담긴 군번줄, 그리고 마른 흙냄새가 스며든 유골함이 의전 절차에 따라 안장되었지요. 그날 윤말수는 손에 국화를 들고 천천히 묘역을 따라 걸었습니다. 작은 비석 하나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름과 계급, 출생과 전사 추정일이 새겨진 그 석판 앞에서 말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지워지지 않는 질문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시신은 누가 묻었을까? 1951년 겨울 말순이 이 집에 시집 오던 무렵 강만규 상등병은 이미 실종자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남편 강일만은 아버님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담배를 길게 태우곤 했지요. 하지만 아버지의 구체적인 실종 위치나 당시 상황에 대해선 늘 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집안 어른들은 조용히 입을 다물었고 마당 어귀에 있던 돌무더기에 대해선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몇몇 어르신들이 감나무 아래서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 돌 밑에는 그러게 아무 말도 말어. 그 말이 당시엔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 생각하면 어쩌면 누군가는 상등병의 주검을 몰래 이 마당에 묻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생겼습니다. 전쟁 당시 포탄이 마을까지 날아들던 시절이었고 실종된 병사가 우연히 귀향했다가 목숨을 잃은 상황이 생겼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누구도 기억하지 않았고 누구도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게는 윤말순의 어깨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윤말순은 집안의 불을 모두 끄고 마당에 앉았습니다. 달빛이 돌담 너머로 흘러들어와 작은 잔디 위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그 자리를 어루만졌습니다. 한때 유골이 묻혀있던 자리, 풀잎이 다시 돋아났고 흙은 단단하게 다져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구름이 달을 가렸습니다. 다시 어둠이 내려앉았고 그 어둠 속에서 말수는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아버님을 묻어주었든 그 마음만은 제가 평생 지고 가겠습니다. 그 말에 응하듯 먼 들녘에서 들풀 흔들리는 소리가 한 번 더 스쳐 지나갔습니다. 구렁이의 그림자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마음속 짐 하나를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국방부 기록연구소에서 보내온 전투일지는 강만규 상등병의 마지막 흔적을 보다 분명히 밝혀주었습니다. 1950년 8월 2일 새벽 낙동강 방어선 외곽인 경북 영천 328고지 전투에서 제1사단 2대대 5중대가 북한군 12사단과 교전하던 중 강상등병이 다리에 관통상을 입고 부대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윤말수는 봉화능선을 떠올렸습니다. 마당 뒤 산길만 오르면 그 능선 너머로 안동과 영천 불빛이 어렴풋 보이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강상등병은 피 묻은 군복을 끌며 흐릿해진 시야로 그 불빛을 따라 걸었을 것입니다. 8월 장맛비가 멈췄던 새벽녘 별빛이 능선을 비추던 그날이었겠죠. 그 새벽 마을 어귀에서 이상한 인기척을 느낀 17살 박태식 청년이 불빛을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담장 아래 피로 얼룩진 군복을 입은 청년이 웅크려 앉아 있었고 그는 힘겹게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봉화 강만규 상등병 그의 눈동자는 이미 흐릿했지만 표정에는 마지막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군복의 상처와 그의 말에서 전쟁터의 흔적을 읽었고 조용히 방으로 들였습니다. 해열제를 구하러 산을 넘어간 사람이 있었지만 상처는 이미 골마 있었고 그는 이틀 뒤 숨을 거두었습니다. 눈을 감기 직전까지도 그는 문밖 굴뚝 쪽을 응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 강일만은 잠시 후방에 머무는 중이었고 아버님의 죽음을 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마당 돌무더기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부대보고는 이미 혼란 속에서 끊겼고 공식 전사 처리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76년이 흘러 윤말수는 국립묘지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는 군이 인정한 전사자, 이름 석자가 새겨진 그 비석 앞에서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고향을 향하던 마지막 걸음을 이 땅이 품어주었네요. 굴뚝 연기처럼 올라간 그 한생이 이제는 이 나라가 지키고 계시는군요. 바람이 비석을 스치고 땅속에 잠든 그날의 숨결이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6월 감식 결과는 국방부 유전자 분석팀으로부터 내려졌습니다. 실종자 강만규 상등병, 5호군 552 239번지 출신, 전사일자 미확정, 전투 중 나고 후 실종, 확보된 유해 일부와 신발 조각, 부식된 군번줄, 오른쪽 대퇴골의 손상 흔적, 모두 군 기록과 부합하였습니다. 보훈처는 그 즉시 강상등병을 국가전사자로 인정하고 국립현충원 안장을 결정했습니다. 비석에는 간결하게 대한민국 육군 상등병 강만규 625 전사자 5 출신 이라 새겨졌습니다. 그 옆에는 작고 허름한 돌무더기 하나가 사진으로 붙어 있었고 설명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해는 1950년 8월 5호 인근 민가 마당 아래에서 발견됨. 윤말수는 그 안내판 앞에서 오래도록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무도 찾지 않던 돌무더기, 그곳에서 바람과 빗물에 깎여나간 군번줄과 신발 조각이 한 생의 증거가 되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어찌 저런 일이 가능하냐고. 어째서 지금까지 누구도 그 묘를 알지 못했냐고. 그러나 윤말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구렁이는 오래전부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명절이면
꼭 마당 돌무더기 아래에서 나타났고 밤마다 그 자리만을 맴돌았죠. 누구는 흉흉하다고 돌로 맞기도 했고 쫓기도 했지만 그 구렁이는 다시 돌아오곤 했습니다. 심지어 3년 전 막내딸이 이사를 나가던 날에도 마당 끝에서 고개를 들고 쳐다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눈빛은 이상하게 사람 같았고 어딘가 말을 거는 듯 했다고요. 마을 방송에서 강상등병의 유해가 확인됐다는 소식이 울려 퍼졌을 때 여러 이웃들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구렁이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025년 봄 윤말순은 다시 한번 서울로 향했습니다. 국립현충원 입구에서 출입 등록을 마친 뒤 참배객용 차량에 몸을 실었습니다. 도심의 소음이 뒤로 멀어지고 묘역을 향하는 좁은 길이 한참 이어졌습니다. 버스는 천천히 오르막을 돌며 묵직한 침묵을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625 전사자 제3묘역 27번 자리입니다. 안내병이 외친 숫자를 따라 묘역 중턱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햇살이 내려앉은 잔디 사이 질서 있게 늘어선 비석들 속에 낯익은 이름 하나가 뚜렷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상등병 강만규. 그 이름 앞에서 윤말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없이 손을 모았고 눈시울이 서서히 젖어들었습니다. 지난 시간 속에 이름조차 제대로 불리지 못했던 한생. 나라에 바친 몸이었지만 고향에서는 구렁이로만 기억되었던 슬픈 이름. 그 모든 오해와 침묵이 이 비석 앞에서야 겨우 풀려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엔 강만규의 옛 사진이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신발코 끝까지 단정하게 채운 군복 차림, 그리고 어색한 미소. 사진은 시간이 지나 빛이 바랬지만 얼굴의 결기는 여전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비석 앞에 내려놓고 중얼거렸습니다. 아버님, 여기가 이제 아버님의 집입니다. 집도 사람도 다 떠났지만 이제는 나라가 아버님을 지켜드릴 겁니다. 이름 없이 갔지만 이름 있는 사람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봉화로 돌아온 그날 밤 그녀는 집 앞 마당에 조용히 나가 국화 한 송이를 꽂았습니다. 구렁이는 더는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 자리는 이제 지켜야 할 이름이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마당 끝 조촐한 표지석 위로 국화 한 송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처음부터 누군가의 무덤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앞에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곳은 이제 마을 전체가 기억해야 할 한 이름의 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만규 상등병은 1950년 여름 낙동강 방어선 외곽인 경북 영천 328고지 전투에 투입된 제1사단 2대대 5중대 소속이었습니다. 북한군 제12사단과의 치열한 교전 중 부대에서 낙오된 뒤 실종되었고 그의 전사일자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긴 세월이 지난 뒤인 2025년 봄 봉화 인근의 민가 마당 아래에서 한 구의 유해가 발견되었습니다. 돌무더기 아래 깊숙이 묻혀있던 유해는 DNA 분석을 통해 마침내 강만규 상등병의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이름은 70여 년 만에 다시 국가의 기록 위에 복원되었습니다. 국방부는 그의 전사 사실을 공식 인정하고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라가 기억한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그 이름을 지켜야 진짜 살아있는 거죠. 그 말대로 마을 사람들은 직접 손을 보탰습니다. 동네 목수는 틀을 짜고 서예학원 선생은 현충원 묘비 글귀를 정성껏 옮겼습니다. 그렇게 국립묘지에 새겨진 문구를 본뜬 표지석이 작은 마당 끝에 조용히 놓였습니다. 그 앞에는 누구의 유골도 묻혀 있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 자리를 살아있는 이름의 묘소라 불렀습니다.
윤말수는 조용히 그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세월 말없이 가슴에 품고 살아온 이름이 이제는 모두의 기억으로 살아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눈을 감은 뒤에도 표지석은 마을의 끝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해마다 6월이 되면 마을회관에서는 작은 헌화식이 열렸고 아이들은 그 앞에 작은 돌 하나씩을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작은 쪽지 하나를 남겼습니다. 이름은 남았습니다. 잊히지 않았고 이제는 모두가 지켜드립니다.